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포항을 관통하며 소멸한 가운데 포항 구룡포와 경주 양남 등 해안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오후에는 폭우가 내려 포항 죽장에서는 급류에 국도 교량이 유실돼 31번 국도가 통제되고 있고 죽도동과 창포동 등 시가지 저지대에도 수해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태풍 오마이스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포항 구룡포와 장기 등 해안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갔지만 낮 한때 포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마을 교량이 유실되는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작은 아파트. 군 장병 수십여 명이 토사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밤사이 130여 밀리미터의 집중호우로 마을 소하천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이 안으로 다 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밖에도 못 나가고 저 안에서만 물 펐어요. 막 물 퍼고 이거는 뭐 어찌 되는 거 모르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 물이 방에만 안 들어오도록 막 펐어요. 가재 도구를 꺼내 말리고 집 안으로 밀려든 진흙을 걷어내지만 역부족입니다. 일부 주택에는 전기마저 끊기는 등 주택 50여 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룡포 시장도 상가 5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가 가까스로 복구됐습니다. 찌끄라지하고 막 진흙하고 엉망이고 우리 집에 여기 오니까 진흙이 여기까지 들어왔더라고. 여기까지 들어오고 적어도 온 골목에 다 찌끄라지가 막 쌓여가 있고. 해병대원 200여 명과 소방차 등 중장비가 동원돼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비가 멈추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이 이제 좀 불편해 보이셨고 이제 신속히 도와드려가지고 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룡포 인근 장기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일부 도로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도 밤사이 제방이 유실되고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낮 한때 포항에 시간당 50에서 60mm의 폭우가 내려 호우 경보가 발령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후 2시 반쯤에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넘치면서 마을 교량이 유실돼 31번 국도 운행이 중단됐고 순찰차가 고립됐습니다. 포항시가지 일부 도로가 폭우에 잠겨 통행이 중단되고 차량과 상가 등이 침수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포항시는 태풍과 잇따른 폭우로 침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포항시 죽장면 합덕리에서 제방유실로 고립돼 있던 주민 2명이 소방 헬기에 구조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죽장초등학교 건너편에서 급류를 피해 나무에 매달려 있던 50대와 60대 주민 2명을 소방항공구조대를 투입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태풍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포항시는 수해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오전 구룡포읍 사무소에서 현장 대응 회의를 갖고 군과 경찰, 소방,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침수 피해를 입은 구룡포 시장과 주택, 농경지 피해 복구에 전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죽장면을 중심으로 산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등 유실 피해가 잇따르자 중장비를 동원하여 고립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병 1사단도 군장병 500여 명을 투입해 태풍 피해 현장에서 대민 지원에 나섰고 포항시 새마을 회원 100여 명도 주택과 공장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3년 연속 반복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영덕군 강구 고지터널이 이번 태풍에서 처음으로 이용됐습니다. 영덕군은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던 어제 강구 고지터널 유량 배분 시설을 처음으로 가동해 화전천 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덕군은 지난 2018년 태풍 콩레이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화전천의 범람이 수해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병원과 노래방, 주점 등에서 확산이 끊이지 않으면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북은 감소세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집단 감염이 지뢰밭처럼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앞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최근 4일 동안 간병인부터 환자, 보호자, 의료진까지 4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만 2,000여 명이나 됩니다.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호자라든지 간병인의 의한 감염이나 이런 부분 그게 의료인 환자에게 전파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 동전 노래방에서도 7명, 중국 콜라텍 3명, 감염 경로 불분명 13명 등 영시 기준 7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34명에서 사흘 만에 확진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현재 감염의 약 90%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파악됩니다. 델타 변이는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1차 유행 당시보다 발병 당일에는 300배가량 많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관찰되었다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입니다. 발병 초기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북에서는 경산 7명, 포항 6명, 구미 5명, 경주 4명, 김천과 영주 각각 3명, 의성과 성주, 울진 각각 1명 등 9개 시군에서 31명이 나왔습니다. 김천에서는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이틀간 학생 19명이 확진돼 1학년은 자가격리, 2학년은 비대면 수업, 백신 접종을 마친 3학년은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의성 요양병원에 이어 김천의 고등학교 등 집단 감염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항 지역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포항시는 어제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25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백신별로 권고된 횟수만큼 모두 접종한 사람은 10만 6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접종 진행 상황과 예약 현황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말까지 전 시민의 70%에 대해 1차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포항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낙동강을 식수로 쓰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로서는 식수의 안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낙동강 중류인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취수장 앞입니다. 강물이 온통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이곳 물을 분석했더니 남조류가 죽으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농도는 1리터당 4,914ppb, 미국 레저 활동 기준치인 20ppb에 245배입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단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0일 사이 낙동강과 금강 일대에서 채수를 분석했습니다. 낙동강 25개 지점 중 14곳, 금강은 최소한 3개 지점 모두에서 미국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이 중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돗물을 끌어다 쓰는 취수장 인근도 있습니다.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의 수백 배가 넘는 그런 물을 우리나라에서는 정수 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음용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또 별다른 규제 없이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배 더 강하고 인체에 흡수되면 간질환이나 위장염, 뇌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높아졌다면서 낙동강 보수문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경주 공원 녹지기본계획 등 6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주 공원 녹지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 계획을 재정비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생활권 공원 2곳, 주제공원 14곳 등 공원 17곳을 추가해 1인당 공원 면적이 12제곱미터로 늘어납니다. 울릉읍 도동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 LPG 저장소 설치 등 울릉군 관리계획과 봉하 청도군 관리계획, 영덕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는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흔치 않은 날씨가 오늘 하루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쳤지만 내일 낮부터 밤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또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가을 장마로 낮 동안 동해안 지방에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오후 4시까지 포항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내린 양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쳤지만 밤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에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만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내일 낮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도 울진과 영덕 28도, 포항과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늦은 밤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금요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남구 동지역의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에 재차 건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는 등 지진으로 폭락한 주택 가격을 겨우 회복하는 시점에서 국토부가 일부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남구를 수도권 규제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포항지부도 남구에는 2018년 준공 이후 아파트 신규 공급이 되지 않아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다문화 학부모를 위해 여러 나라 언어로 알림장을 번역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알림장을 보내면 이중언어 강사가 태국어와 중국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번역해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휴대전화로 보냅니다. 이번 서비스로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는 자녀의 준비물이나 학교 행사 등을 모국어로 알 수 있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북 동해안의 임금 체불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 고용노동청이 추석 전 청산 대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임금 체불 근로자는 2,1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지만 체불액은 150억 원으로 7% 늘었습니다. 포항노동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집중 청산 활동을 벌이고 체불 근로자와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대형 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 농수산위원회는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 수역에서의 조업 금지 유지에 관한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